자, 프로그램 개요는 4교시, 5교시, 6, 7교시에서 11시에 시작해서 50분 간격으로 해서 11시에 4교시는 11시 50분에 끝나고 12시, 12시 끝나고 지금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저희가 이제 식사를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안 되면 밖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와야 될 것 같고 이어서 6, 7교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고요. 고등학교 수업 시간은 네, 50분이고 그래서 11시에서 시작해서 3시 40분, 2시 50분, 마지막까지 2시 50분, 3시 40분이죠. 이렇게 3시 40분에 끝나서 오게 된대서 시간으로는 재보면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교시, 5교시는 이제 성격의 선호 경향에서 EISN, TFJP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선호식을 나눠서 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시간 부분은 약간의 진행하는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워낙 인원이 소수여서 그 부분이 있는데 오전에 아무튼 네 가지 선호 경향 설명을 하고 모든 활동을 곁들여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뒤에 보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EISN은 실은 EI가 그룹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좀 해보면 그닥 좀 더 한번 선생님들도 의견을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이번에는 EISN은 그룹 작업을 뺐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선생님들이 추가해서 하셔도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FJP 5교시에는 모든 활동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점심시간 쉬고 이제 6교시에는 MBTI의 어떤 진로와 관점에서 우리 기능과 관련해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기능과 진로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16가지 유형에 대한 이렇게 학교 우리 반에 유형이 나와 있는 학생들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되게 좀 여유가 있죠. 지금 좀 고민이긴 해요. 좀 뭐 내용을 더 추가해 볼까 생각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7교시에는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보통 많이 하는 자기소개 얼굴 그리기를 좀 하고 여기에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목표를 세울 때 이제 우리 많이 했던 스트롱 진로 탐색 검사에서 했던 스텝 6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양식을 빌려서 진로 목표 세우기를 하고 발표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하면은 안 하시더라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 뭐 네 시간 동안 구성한 내용에 대해서 뭐 시간의 안배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중간에 또 이야기해 주시고요. 자, 뭐 PPT는 오늘 했던 뭐 중학교에서 했던 내용하고 뭐 기본 틀은 같습니다. 일단 성격의 강점 찾고 나와 다른 사람의 같은 거 다른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고요. 혹시나 뭐 성격이 부러운 부분이 있냐 이런 것은 뭐 자기도 남이 자신에게 부러워할 부분이 있으니까 되게 청소년 기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냥 내용에 넣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MBTI 모든 유형은 서로 동등하고 각각 유형마다 또 강점과 개발할 점이 있다.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성격을 알면 좋은 점들, 뭐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다음에 대인관계 발전시킬 수 있고, 흥미와 가치가 날 수 있다. 그다음에 장점과 단점을 개발하고 보완할 수 있다. 진로 탐색할 수 있다. 학습 스타일을 개발할 때 다양한 면에서 성격을 이해하면 좋다라는 거고요. 뭐 개인별 모둠 활동 자리 배치는 해당 어떤 내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EISN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별로 활동하고 이제 2교시 아니 5교시죠. 4교시, 4교시, 3교시는 개인별, 4교시는 모든 활동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거는 뭐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MBTI 이론적 토대가 되는 식유형론이라는 게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MBTI를 개발한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이어스 브릭스 이름을 따서 MBTI 타입 인디케이터 뒤에는 이렇게 검사 이름이 명명이 되었다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있죠. 우리 이제 선호 경향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그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해 봄으로써 선호 경향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보면 글씨 쓰기잖아요. 그래서 시간 여유도 있으니까 결과지 이렇게 나눠주고 또는 뭐 여백에다가 본인 이름을 한번 써보고 그다음에 반대쪽 이름도 써보라 이런 걸 통해서
처음에 썼던 곳과 두 번째 썼던 곳에 어느 쪽이 더 편하냐. 그래서 우리 보면 이 선호 경향은 본인이 뭔가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쪽, 이런 쪽을 선호 경향이라고 하는데, 정리를 하자면 편안하다, 자연스럽다, 쉽다, 확실하다, 흐르는 방향이다, 당연하다 쪽이고, 반대로 비선호라는 것은 되게 서투르고 어색하고 아이가.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 어, 뭔가 이름을 썼을 때 그런 느낌들을 한번 질문을 해보고, 대부분 아마 좀 생각처럼 잘 안 쓰여진다. 그래서 양손을 다 쓸 수 있지만 우리 심리적인 선호란 것은 편한 쪽이 있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쪽이 있다. 그래서 편한 쪽을 쓸 때는 에너지 소모가 뭐 그닥 없죠. 그냥 그렇지만 반대 선호, 비선호로 쓸 때는 자기가 의지적인 노력,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 다 쓸 수는 있고 누구에게나 양쪽이 있지만 비선호 쪽과 비선호 쪽을 쓸 때는 상대적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검사지 나눠진 상태라면 이제 검사지를 배부하는데, 검사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보면 여기에 분명도에 네 가지 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점수가 나와 있고 분명도 수준이 높을수록 여기에 어떤 평가적인 요소, 뭐 사람의 능력이나 발달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의미하진 않는다. 단지 해당 유형 쪽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갈수록 내가 더 편한 선호를 더 쉽게 자주 쓴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점수의 의미도 그런 부분이다라는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우측 하단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실제로 MBTI에서는 진짜 MBTI나 이런 선호 분명도 범주가 있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측 하단의 결과 정리를 보면서 이미 두 번째 검사 결과 유형에는 해당 유형에 대해서 이미 찍혀져 나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위에 있는 자기 추측 유형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는데, 각각의 EI, SNTF, JP가 한 쌍인데 해당 유형 설명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잊지 마시고 뭔가 이렇게 유형에 대한 추측을 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생님 설명을 듣고 한 파트가 끝날 때마다, 뭐 EI가 끝날 때마다 본인이 추측하도록 이 부분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EISN인데요. 이제 여기 3교시 때 다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보면 그 학생들이나 이걸 초보자 입장에서는 선호라는 것 자체가 나는 E로 나왔으니까 나는 외향형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향형이 나오면 나는 내향형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호라는 것은 모두 다 양쪽 선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단지 해당 선호는 그쪽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편하다는 선호의 방향성을 의미한다는 걸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향형을 E라고 표시하는 것은 의외로 전문가 선생님들 중에도 이걸 잘 모르시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영어로 익스트로 버전에 앞에 E를 이렇게 가져온 거다라는 거고, 반대로 영어로 인트로 버전 안쪽으로 향한 I를 가져와서 내향형이 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의 방향에 대한 의미고요. 그래서 그룹 이동 이건 없습니다. 자, 그 선호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아까 선생님이 추측한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선생님 설명을 듣고 이렇게 적어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영상을 이제 보셨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여기에는 보면 이제 외향, 내향형별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되게 아이들 경우는 뭐 이름을 보거나 외모를 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 이름 밑에 나와 있는 외향, 내향의 어떤 그 특징.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질문이 있죠. 그래서 친구 관계라든가 뭐 낯선 상황,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각이 어떻게 답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본인이 나온 결과와 어느 정도 동질성이 있는지 또는 차이가 있는지를 잠시만요. 자, 뭐 외향, 내향 이런 설명들을 각각의 이미지마다 설명을 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인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칫 보면은 말로 표현하니까 뭐 외향형은 별로는 표현 안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쉽게 자기 표현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말이라는 것 자체가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정리를 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말은 뭐 입에서 나오면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처럼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안에서 이렇게 굴려서 하는 것이 어려운 반면에 글이라는 것은 쓰면서 썼다 지웠다 할 수도 있고, 자기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었던 요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제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설명하기 또 쉽지 않죠. 바깥쪽으로 끌린다. 아까 익스트로버전이니까 외부의 어떤 세계의 자극과 이런 곳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의나 관심사가 가게 되어 있는 거고, 반면에 내향은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자기의 세계에 이렇게 어떤 주의와 관심사가 자동으로 쏠리게 된다는 거죠. 뭐 외향의 경우는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 이거 보면 행동 없이 뭐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냐 이렇게 말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고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이렇게 좀 순화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외향형들은 그만큼 생각보다 행동이 또는 말이 빠르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반대로 내향은 자기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타임을 갖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외향과 내향이 서로 이야기할 때는 약간 딜레이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외향이 분명한 학생, 뭐 매우 분명한 학생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해당 학생한테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우리 친구는 외향이 분명한 친구는 말을 할 때 생각하고 나서 말해 아니면 생각하면서 동시에 말해 또는 말하고 나서 생각을 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그러면 상당수의 학생이 동시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내향은 뭐 거의 대부분이 당연히 생각하고 뭐 말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외향 내향이 좀 차이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예시를 들어서 친구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체로 관계는 이게 동영상 안에도 나오죠. 뭐 친구 관계는 많으나 좀 혹은 넓으나 좀 깊이는 얕은 편이다. 두루두루 좀 친하다라는 거고 내향형은 소수와 밀접하게 친하다 이런 오래오래 가는 관계.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것이 좀 써서 이루어지고 또 외향형들은 뭐 내향형이 이렇게 말수가 적은 것 같지만 의외로 친한 편한 사이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자기 개발을 잘 하죠. 뭐 이 부분도 실은 뭐 주말에 뭐 하고 노냐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들 뭐 외향이나 내향 노는 스타일은 비슷하죠. 근데 외향형들은 그 놀이나 활동 못지않게 함께 한다라는 데서 에너지가 충전이 된다는 같이 하는 것을 의미를 많이 해요. 성인 같으면 뭐 산에 간다. 그럼 산에 가는 거 목적이 자기 정리나 뭔가 자기 성찰을 위한 거기 때문에 아주 친한 몇몇이 가거나 혼자 가는 것이 편한 반면에 외향형들 어때요? 산에 가면서 그동안 못 나눴던 여러 이야기 하면서 함께 즐기는 그런 것 속에서 에너지가 쌓인다는 거고요. 뭐 신학기 때 뭐 친구들을 대하는 모습 보면 모르는 사람도 관심이 있으면 다가가서 말을 걸거나 관심이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거죠. 반면에 내향형들은 좀 나름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겠고요. 그래서 이걸 좀 넣었어요. 이제 활동을 할까 하다가 빙고라는 걸 넣었는데 이게 이제 뭐 약간 재미 반, 또 내용 반 이렇게 있는 건데 이제 EI 빙고에서 저희가 이게 빙고 용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보면 뭐 한쪽은 어떤 식으로 될지 대충 아시겠죠. 뭐 심도 있는 토론을 즐김. 외향일까요, 내향일까요? 여기 상에서는 그렇죠. 내향이라고 보여지고 낯가림, 내향이 어떤 좀 가까운 거죠. 롤링 페이퍼에 조용하다는 말을 많이 받아간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피드백이 있고요. 머릿속 생각의 10분의 1도 말 안 한다. 그다음에 관심사를 굳이 말하지 않는다. 1대1 만남이 편하다. 전화보다는 문자가 편하고 침묵이 불편하지 않고 시끄러운 장소를 싫어하고 모든 내향이 그러진 않지만 대체로 그런다는 거죠. 집돌이, 집순이 말보다는 글이 더 기억에 남고 모임에서 조용함을 담당한다. 그다음에 깊고 좁은 관계를 추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영어로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를 다 하는데 이 활동지를 뭐 외향, 내향 둘 중에 하나는 해당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왼쪽 것을 먼저 그려보고 본인이 해당되는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동그라미. 아닌 것은 패스하고 X라고 하지 말고 제 생각에 그냥 동그라미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 해당되는 거. 그래서 외향 모양새 자체가 내향형이 나오는 쪽, 더 가깝게 해당형이 나오는 쪽이면 그 학생이 뭐 내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체육부장. 내향하고 그닥 관계가 없는 거고 동아리, 동호회 모임을 좋아한다. 이것도 내향과 그닥은 가깝지 않은 거. 관중놀사에서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 내향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장기자랑 MC 경험 있음? 글쎄요, 내향형이 중간 정도 된다면, 약간 정도 된다면 모르겠지만, MC까지 하려면 외향이어야 되지 않을까. 조별과제 발표 담당, 외향이 가깝겠죠. 친구를 만나면 에너지가 생긴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내향형에 해당되는 섹터가 있다는 거고요. 이쪽 볼게요. 주변 사람과 사건에 관심이 많음. 잠시만요.
주변 사람의 사건에 관심이 많다. 느껴지죠? 모이면 제일 말을 많이 한다. 예. 내향이죠. 학창시절 반장부배한 경험이 있어. 물론 내향도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감정이 얼굴에 적혀 있는 편. 그래서 우리 보면 EF, 외향 감정형과 뭐 IF하고 좀 차이는 뭐냐면 내향도 얼굴에 드러나는데 내향들은 얼굴의 표정이 그닥 차이가 없지 않나요? 네, 그렇지만 외향은 서운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얼굴에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새로운 친구 만나면 먼저 인사. 아까 이제 다가간다고 그랬죠. 속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 내향의 속성. 수줍음이 많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음 내향. 친구 아는 사람 명확하게 구분됨. 이것도 내향. 자, 글쓰기보다 말하기 선호 외향이겠죠. 모임의 총무 동아리 장을 맡고 있다. 외향의 어떤 선호와 관련이 있고 문자보다 전화 외향. 수업 시간 중 실습 시간이 제일 재밌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면서 떠들 수 있으니까요. 활동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람, 네, 외향. 차분하고 정적인 편 내향, 말보다 글이 더 기억에 더 남음, 내향. 집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된 내향. 모임 약속을 좋아함 외향, 아는 사람과 친구가 많은 외향, 들어가 있는 단체 카톡방이 15개 이상 외향, 남들이 속마음을 쉽게 알아차고. 그래서 외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된다. 방향을 좀 제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외향은 이런 모양이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외향 또는 내향 둘 중에 하나일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빙고를 동그라미로 하든지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하고 나면 모양의 완성도가 좀 더 I와 E에 가까운 쪽이 내향 또는 외향 쪽으로 본인의 선호와 닮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건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별로 해도 되고 두 사람씩 옆에서 이렇게 붙어서 하는 걸 보고 결과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개인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 내향의 빙고라고 해야 되나 퍼즐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까지 마치고 나서 이제 보통 유형의 마지막 정리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결과지 우측 하단에 아까 말씀드린 추측란에